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진행의 이지혜입니다. 주식공장은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선의 방송 만들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기아자동차 노동자 3,500여 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습니다. 정기상여는 통상임금이다란 겁니다. 자, 때는 2011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생산직 노동자 27,400여 명 정도가 연 700%에 달하는 이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과 퇴직금으로 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게 금액이 이자까지 합쳐서 총 1조가 넘었습니다. 자, 핵심 쟁점은 이랬습니다. 노동자들이 회사가 어려워도 임금 달라라고 청구하는 게 맞느냐 이거였는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경영을 할 때 어렵거나 기업의 존속에 있어서 문제를 가져다 준다면 좀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걸 신의 성실의 원칙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공정한가 이를 따지는 거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 근로자들이 일부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해 8월이었습니다. 기아차와 노조가 일부 합의를 하면서 근로자 1인당 평균 1,900만 원을 지급을 했고 대부분 근로자가 소송을 취하했었는데요. 그러나 3,532명은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 대법원의 결과가 나온 것이죠. 어떻게 나왔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신의 성실의 원칙을 인정하지 못하니 체불 임금을 조속히 지급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판결로 기아차가 지급을 해야 할 임금은 이자를 포함해서 400억 원 규모로 빠집니다. 어떤 소송이든지 양측의 주장이 갈리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죠. 노동자 입장에서는 받아야 할 돈 받는 거다. 우리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허리가 휜다. 부담이 너무 크다. 몰상인 겁니다. 자, 무엇보다도 그런데 재계는요, 이번 기아차 판결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임금 소송이 이렇게 줄지어 나오게 있기 때문인데요. 가까이 봤을 때 이번 판결과 달리 대법원이 회사 측에 손을 들어줬던 6월 아시아나항공의 통상임금 사건, 그리고 7월 한국 GM과 쌍용차 사건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만도, 금호타이어 등 이 통상임금 산정을 어떻게 할지를 두고 대법원의 판단을 현재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인 거죠. 자, 코로나19로 너나 할 거 없이 힘든 세상입니다. 양측 입장 모두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항상 내 눈앞의 이익을 생각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게 개인이건 기업이건 말이죠. 자, 기아차 실적 이미 아시죠? 2분기 영업이익이 1,45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가 작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72% 감소를 한 그런 규모입니다. 그래도 신차가 끌어주고 미래차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얼마 전 11일이었던가요? 1년 최고 주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6거래 연속 하락하면서 오늘 법원 결정이 있었잖아요. 이 영향을 담은 그런 부분도 있었겠죠. 3% 넘는 약세 흐름을 보이고도 있습니다.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기업이나 한마음 한뜻으로 코로나19를 잘 극복하는 모습 그려보는 거 너무 욕심일까요? 이런 생각 드네요.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주식공장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PD님 재료 납품 잘 해주셨고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방송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샵 3772 100원의 유료 문자이고요. 방송 보시면서 질문 좋고 느낀 점 공유하고 싶습니다. 유튜브 이데일리 TV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저희 방송되고 있고요. 또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팟빵과 팟캐스트도 24시간 가동 중입니다. 저희와 늘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질 좋은 정보 오늘도 옥석 가리기 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첫 번째 특징주 공장은 기자의 분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트로신문의 손엄지 기자와 함께할게요.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엄지척하는 그런 종목 분석 좀 들어볼 텐데, 네. 어때요? 오늘 통상 임금 얘기도 있었는데, 이와 같은 맥락일까요? 또 기자의 역할을 다하고 계시잖아요. 네. 직업 환경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건 뭘지 또 네. 궁금해지는데, 기자로서 있을까요? 예. 제가 만족하는 점은 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아주 자유로운 그런 부분이 있나요? 네, 이게 예.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네. 장점이라고 하면 가령 저희가 이제 재택근무에 하나둘씩 들어가는데 기자라는 직업은 재택근무를 해도 크게 그 전에 하던 일과 달라지는 저희는 게 못해요. 네, 저희는 그러니까요. 문을 그냥 닫을 셧다운. 네. 저희는. 그런 예. 점에서 좀 자유롭고 예. 그리고 시간 같은 경우에도 아. 제가 오늘처럼 방송 스케줄이 있으면 오전에 더 바쁘게 움직인다던가 네,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유연하게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괜찮네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들 일정 부분 불만도 있고 만족도도 있고 결국 만족도가 높아서 아니면 이제 현실에서 돈을 또 벌고 살아야 되니까 네. 어떠한 이유든지 일을 할 텐데 환경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런 다짐을 또 그런 바람을 담아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각 경제 방송에서는 특징주를 어떻게 모아봤는지 저희가 납품된 상황을 여러분께 보고 드릴게요. 만나보시죠. 자, 이데일리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특징주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선 매각 이슈 있는 두산 인프라코어, 이데일리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가 분석을 했고요. 개장 전에 공시를 낸 유한양행 튀었어요. 5천억 원대 잭팟 터뜨렸죠. 위장약 신약 기술로요. 이데일리TV, 한국경제TV, MTN이 선정을 했고 SK하이닉스는 오늘 시총 3위로 밀려나기도 했는데 한국경제TV와 MTN이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데일리TV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2위로 치고 올라갔으니까요.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 쌍용차 분석을 했고요. 한국경제TV가 한국가스공사, 유나이티드제약, GH신소재, NS를 분석했답니다. 매일경제TV는 ENF테크놀로지, 현대차, 한국콜마홀딩스, LG전자, 파미셀, 콜마비엔H를 마지막으로 MTN이 웹젠, OCI, 모나리자, 진원생명과학을 선정했습니다. 네, 오늘 경제 채널에서 뽑은 오전장 특징주. 자, 어떤 분석하셨습니까? 아무래도 증시가 하락하면서 네. 대부분 종목들이 오전에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하락 반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던 현대차, 삼성생명, LG전자, 웹젠 등이 오늘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이오 업종에는 좀 좋은 소식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기술 수출 공시를 한 유한양행, 경쟁사 인수 소식에 한올바이오파마,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계획을 밝히면서 유나이티드 제약 등이 강세입니다. M&A 이슈도 오늘 주가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 자동차 유통 스타트업이 인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쌍용차가 급등했고요. 하나그룹이 인수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두산 인프라코어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참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월한 종목들이 대다수인데 그중에서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튀어 올랐다라는 부분 주목해 보시고요. 자, 이 중에서 이제 이슈 메이커 오늘 당당히 기록을 했는데 세 종목을 선정을 해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네, 첫 번째 종목은 한국경제TV, MTN에서 꼽은 SK하이닉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부동의 시총 2위가 내려왔는데요. 그러니까요. 오늘 참, 예. 지금 7거래일째 하락 중입니다. 이슈를 짚어보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네, 참 7거래 연속 하락하고 있고 또 수급을 잠시 찾아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7거래 연속 같이 이제 내다 팔고 있고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는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지금 네. 반도체 업종이 하반기에 약세를 보일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런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네.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기업들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메모리 반도체를 사들인 영향인데요. 그런데 이게 하반기에는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아마존 등 주요 고객사들은 서버용 디램을 대량으로 비축해뒀습니다. 반도체 공장이 셧다운돼서 물량을 공급받지 못할 상황을 우려해서인데요. 하지만 필요한 물량보다 더 사들인 서버
서버 업체들이 지금은 제품을 쌓아두고 가격 협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D램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대신증권은 3분기 서버 D램 가격이 전분기보다 10%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마존과 같은 이 클라우드 고객사들의 평균 D램 재고가는 5월 기준 4, 5주에서 8월 7, 8주까지 상승했습니다. 또 미중 무역 분쟁도 SK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제재로 화웨이는 미국 퀄컴의 AP 스냅드래건을 쓸 수 없게 되면서 최고급 스마트폰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자연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 메모리 반도체 주문도 줄어들었는데요. SK 하이닉스 매출의 15%를 이 화웨이가 차지하고 있어서 이 같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 뭐 서버 D램도 그렇고 낸드도 그렇고 스마트 출하량도 약간 불안하고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미중 갈등까지 어떻게 보면 악재가 조금 좀 겹쳐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드러난 악재는 또 악재가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데 증권업계가 좀 한 발 빠르게 보잖아요. 네. 예. 증권업계는 올해 네. 상반기까지만 해도 SK 하이닉스를 반도체 최우선주로 꼽아왔는데 이 같은 전망이 꺾였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SK 하이닉스 목표가를 기존 10만 5천 원에서 9만 8천 원으로 7%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수요자 우위 시장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서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비교도 하는데요.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와 달리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가전,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가전과 모바일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 눌려있던 수요가 하반기에 반등할 것이란 기대가 나오면서 낙폭이 SK 하이닉스보다는 적은 것 같습니다. 다만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9월을 기점으로 좀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하이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9월이 메모리 반도체 출하가 가장 많은 달인 만큼 이 출하량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내놨고요. 그리고 또 고객사들이 재고를 소진하고 나면 내년 2분기에는 다시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도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4분기 D램 재고가 일정 부분 나가면서 수급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SK 하이닉스가 불명예스럽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2위를 내줬습니다. 자, 앞으로의 흐름도 봐야 되는데 뭐 반등의 뭐 시그널들이 있다고 하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많이들 SK 하이닉스 굉장히 궁금해하셨는데 이렇게 좀 꺾여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 이게 또 한편으로는 매수를 또 고려해 볼 시점이 이제 다가오는 건지 조금 더 지켜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무튼 마이너스 또 플러스 요소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시시각각 변하는 거는 그 흐름을 잘 또 포착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외국인과 기관의 7거래 연속 매도는 이어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특징 좀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이데일리 TV, 한국경제TV, MTN에서 꼽은 유한양행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 미국 제약사의 위장관 치료제 5천억 원 규모 기술 수출을 밝히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게 개장전, 그러니까 9시 딱 전에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호재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호가부터 막 뛰더니 결국 또 잘 가더라고요. 네. 어떤 내용이었나요? 유한양행은 미국 제약사인 프로세사 파마슈티컬스의 기능성 위장관 치료 신약인 YH12852를 총 4억 1,050만 달러, 원화로 5천억 원 규모로 기술 수출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해당 신약은 유한양행이 기능성 위장관 치료제로 자체 개발한 합성 신약 후보 물질입니다. 장의 운동과 감각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정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이런 후보 물질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기능성 위장관 질환 치료제로 허가받은 시사프라이드와 달리 부작용이 적어서 이 시장을 좀 점유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시행한 전 임상 독성 시험, 임상 일상 시험에서 심혈관 부작용 없이 우수한 장운동 개선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뭐든지 계약서를 잘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옵션이 궁금합니다. 뭐냐면 잘 못해도 네. 얼마 정도는 이 정도는 받는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잘하면 이만큼 받는다. 그 계약 조건 좀 들려주세요. 계약 예. 조건이 굉장히 또 좋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유한양행은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 200만 달러, 원화로 약 24억 원어치의 프로세서 주식을 받았습니다. 네, 이거는 무조건 네. 받는 거. 예. 보통 기술 수출을 하고 실제 유의미한 성과가 없으면 계약금을 모두 반환해야 하는 그런 사례도 발생하는데요. 이 한미약품이 대표적인 사례였죠. 하지만 최소 24억 원은 무조건 수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개발, 허가 등 단계별 기술료를 포함해서 상용화 후에는 순 매출의 일정 비율로 로열티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이 후보 물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작은 바이오 기업들이나 아니면 큰 기업들도 이럴 수 있는데 향후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포기하고 일단 계약금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받는 계약금이 적더라도 향후 매출이 발생하면 로열티를 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건 회사가 이 후보 물질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한양행의 신약 후보 물질을 받은 프로세사는 내년 초에 미국 FDA 임상 관련 미팅을 시작으로 같은 해에 임상 2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수술 후 장폐색 또는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를 먹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인 오피오이드 유발 변비 등을 앓는 환자입니다. 내년 임상 2상까지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업계 의견인데요. 계약 내용에 따르면 이게 상용화됐을 때 매출의 일정 비율로 로열티를 받기로 했기 때문에 향후 유한양행에 아주 실적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요즘에 뭐 임상 2상에서 3상 간다, 혹은 뭐 기술 계약 수출이 됐다라는 부분 보면은 주가가 또 화색을 띠기도 합니다. 네. 긍정적인 건데 좀 잘 갔으면 좋겠고요. 다만 유한양행이 오늘 장중에 10% 넘게 급등했는데 현재 상승폭을 많이 축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장 전반적으로 없다 보니까 같이 내려가는 건지 아니면 뭐 물량 차익실에 나오는 건지 그런 거 좀 궁금하긴 한데 오늘 1.8%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0% 넘게 오르기도 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 66,000원 선 현재 주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도 앞으로 보시죠. 자, 이제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자님. 네, 마지막 종목은 이데일리 TV, 한국경제TV, 그리고 매일경제TV에서 꼽은 두산 인프라코어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하나가 인수 검토에 나섰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제 한화와 현대가 붙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디던가요? 뭐 하나가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밝혔나요? 예, 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지. 예. 네, 우선 전날에 한 언론사의 단독으로 예. 하나그룹이 두산 인프라코어 인수전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나그룹은 두산 인프라코어의 엔진 사업 부분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내용은 전했습니다. 오늘 하나그룹은 이 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IB 업계에서 이런 말이 돌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는 전혀 인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반응인데요. 하지만 이가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해서 현재 현대건설 기계와 국내 대형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 파트너스가 붙고 있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가 동참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주주들은 두산 인프라코어가 정말 좋은 회사구나. 그래서 좋은 가격을 평가받겠구나. 이런 기대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어는 많이들 아실 테지만 알짜 매물로 통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파는 그 기업도 마음이 좀 아플 것 같고 이를 사는 기업은 뭐 기대감이 있을 것 같고. 근데 뭐 재정난에 따라 좀 다르겠죠. 지금 네. 어떻게 결과를 보고 있습니까? 예. 두산 인프라코어는 일단 지난달 24일 투자 안내문을 통해서 네.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을 공식화했는데요. 매각 대상은 두산중공업이 보유한 지분 36.27%고 매각가는 보유 지분 가치 약 5,600억 원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서 한 8천억 원에서 1조 원 수준으로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은 이르면 이달 중에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한 예비 입찰을 진행한 뒤 다음 달 중
본입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수 전에 판이 커진 만큼 시장에서는 흥행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MBK 파트너스나 현대건설기계, 하나그룹 모두 명확하게 참여할 거다라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데요. 업계에서는 특히 MBK 파트너스의 경우에는 실사까지 마칠 정도로 인수에 상당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를 공식화하지 않는 거는 인수가를 최대한 낮추려는 의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옵니다. 확실한 건 이 두산 인프라코어가 상당히 인기 매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가격 수준에서 좀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는 두산그룹 내에서도 알짜 사업인데 때문에 이 초기에는 업계에서 두산그룹이 아무리 힘들어도 두산 인프라코어를 내놓겠냐라는 반응이 좀 있었는데요. 급한 만큼 이런 귀한 매물이 시장에 나왔습니다. 네. 어디에 팔려도 두산 인프라코어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굉장히 견실하게 잘 해낼 거라는 그런 시장의 믿음이 있습니다. 올 2분기 두산 인프라코어는 1,542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생했습니다. 네. 최근 중국 내에서 대규모 홍수 사태가 나면서 특히나 이런 인프라 복구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두산 인프라코어의 향후 영업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네, 알짜 매물이 있으면 당연히 파는 쪽에서는 비싸게 팔고 싶고 사려는 쪽에서는 싸게 사고 싶고 네. 그게 다 똑같은 마음일 텐데 알짜 매물이 일단 그렇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7월 한 말 정도에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때 매력 투자를 좀 반감할 수 있는 요소로 매각 불확실성, 뭐 소송 이런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주가 급등 요소도 꼽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나하나씩 다 또 해소가 될 수 있다면 또 주가 또 잘 갈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도 포인트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살까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얼마에 팔릴까도 궁금하고 두산 인프라코어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장식한 이슈 메이커 세 종목 만나봤고요. 메트로 신문의 손엄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증권사 스타 PB 출신의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오늘 시장 색다른 시선으로 알려드립니다. 오늘 많이 또 힘드실 것 같습니다. 자,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네, 증권사 스타 PB 출신의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느 때보다 소장님의 얼굴이 너무 보고 싶었던 게 시장이 이렇게도 급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그 신호인가? 막 싶어 하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뭐 시장이 뭐 빠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쵸? 뭐 주식 참여하는 사람들 우리가 인버스에 투자하신 분들도 일부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하락에 베팅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그렇죠. 모든 게 올라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시장이 뭐 꺾일 것 같으면 인버스나 풋에 이제 거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상승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하락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것이 시장의 우려를 좀 자아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오늘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니죠. 일단 조짐이 좀 보이지 않았습니까? 일단 지난 화요일 날 시장이 조금 하락세를 나타냈고 어제 다시 상승세를 나타나니까 일시적인 하락세가 아니었느냐라고 판단이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큰 지진이 오기 전에 조금 흔들림이 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신호가. 그런 것처럼 화요일 날 장이 그런 신호를 좀 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오늘 일단 시장이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의 저는 시작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미국 경기랑 글로벌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게 새삼스러운 뉴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같으면 확인이 됐으니까 그걸 딛고 올라섰을 텐데 장 막판에
어이없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중에 무너진 걸 다시 장 막판에 돌린 게 아니라 버티고 버티다가 장 막판에 물론 발표가 임박한 시간이긴 합니다만 이제 악재에 반응하기 했다라는 것이 미국 시장에 있어서도 다소 조심스럽다. 그리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모든 업종이 빠지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종목을 말씀드리는 것 중에 가장 이 종목을 빼놓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SK 하이닉스입니다. 아, 밀린. 예, 삼 SK 구, 하이닉스가 예. 일단 코로나 상황까지 지금 밀려 있어요. 차트를 보게 된다면 코로나 상황까지 지금 차트가 밀려 있죠. SK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지금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일 겁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거의 6만 원대 후반이었는데 오늘 7만 원대 초반이거든요. 곧 내일 밀리면 코로나19 상황까지 되는 거죠. 물론 코로나19 상황이 극단적인 상황이었다라고 본다라면 지금은 극단적인 상황보다 더 안 좋다. 오히려 주가는 올라 있습니다만 더 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미중 간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화웨이에 제품을 납입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 두 번째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2분기 실적이 나올 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어요. 하나는 실적이 생각보다 좋게 나왔다. 여기에 방점을 찍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억합니다만 3분기부터는 반도체에 대한 DRAM 가격이 꺾일 것이다. 네. 전망이 불투명하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는 날 오히려 꺾였죠. 뻗어주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너무 좋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잊고 계셨던 것 같아요. 지금 3분기에 와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시 뉴스가 되는데 이게 새삼스러운 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심했군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악재에 반응하고 호재에 반응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호재가 좋아서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둘을 살펴야 된다는 거. 제가 삼성전자를 이 방송 초기에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네.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디램 가격 3분기에 조심하자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게 지금 현재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SK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버틴다라고 지금 되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그나마 좀 올라가는 종목 말씀드릴게요. 오늘 그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셀트리온 3인방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네. 셀트리온 3인방은 오늘 좀 강한 흐름들 나름대로 보이고 있죠. 시장에 있어서 나름대로 좀 언더퍼폼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 또 트레이딩 자금들이 몰리다 보니까 셀트리온 3인방이 전반적으로 다른 종목 대비해서 상승폭을 좀 키워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는 것도 신기해요. 다 떨어지는데 그렇죠.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 수가 65개밖에 안 되고 예. 이 코스닥 시장도 하락이 1,150개인데 예. 상승이 156개밖에 안 되거든요. 이 그렇죠. 중에서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 FMC에서 유동성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연준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시장에 멘붕을 가져다 줬다면 예. 오후장도 계속 타격을 입힐까요? 전반적으로 이게 어두워가지고 어떻게 손을 써야 그러니까요. 될지. 지금 상황에서 뭐 오후장에 반등을 준다라고 예측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기대 섞인 부분들과 팩트는 체크를 해야 되는데 냉정하게 지금 팩트를 봐야 되겠죠. 지금 정도 떨어질 때마다 사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SNS를 저는 이제 SNS 외에는 딴 걸 안 보니까 무슨 뭐 댓글이라든지 이런 건 안 보니까 우리 소통을 하시는 거네요. 그 의견을 다 보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들은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토론방 이런 건 안 합니다. 예. 이런 거는 이제 그런 거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지금 뭐 사야 되느냐 뭐 설왕설래가 당연히 이제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저는 사는 건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갖고 판단하기에는 자료가 너무 작습니다. 조금 더 봐야 되나요? 좀 더 시장은? 봐야 되는 상황인데 네. 어찌됐든 지금 만약에 내일 또 급반등을 어제처럼 수요일처럼 줄 수도 있죠. 그쵸. 그런 거에 배팅하기보다는 그럴 확률보다는 오히려 조정을 받을 확률이 더 크다. 이게 지금 오늘 개인들은 사죠. 개인들은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떨어질까요? 6천억 가까이 개인들, 6천억, 3천억 가까이 사고 있는데 왜 떨어질까요? 결국 뭐 기관 외국인들 팔아서가 아닙니다. 기관 외국인의 핑계를 댈 게 아니라 차익 실현? 차익 실현이죠. 네. 차익 실현이 훅훅훅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6천억, 3천억을 사는 측보다는 이거보다 더 많은 수량이 지금 팔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순매수니까. 따라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저희 또 프로의 특징이죠. 과감하게 또 없을 때 추천 종목을 안 하는 거.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도 추천 종목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추천 종목보다는 저희가 뭐 그동안 추천 종목들 드렸던 거 동서라든지 뭐 증권주라든지 잘 다 갔죠. 잘 예. 갔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만 저희들이 찝어드리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섣불리 매수보다는 일단 현금 비중을 좀 높이십사 그렇게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워낙 또 일이 일비하는 장일 수도 있고 그렇죠. 호재에도 민감하게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는 장일 수도 있고 어찌됐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장인데 무엇보다도 리스크 관리는 첫 번째다. 그렇습니다. 예, 라는 부분에 주안점을 두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오늘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내일 또 어떻게 시장이 또 내일은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네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정돈될지 저희가 또 차영주 소장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샵 3772로 소통하고 있는 거 아시죠? 하루 2분 치킨 상품권 드리고요. 그리고 한 주에 2분 또 선정해서 차영조 소장님의 집필책을 선물로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관심주 공장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관심주 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뭐 대형주가 뭐 3% 이상씩 빠지고 중소형주가 막 10% 가깝게 빠지고 너무 불안하거든요. 근데 최연소 본부장으로서 사실 시장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급등락을 많이 오갔는데 이런 날 우리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됩니까? 예. 네, 이런 날도 사실은 이제 마인드 네. 컨트롤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쉽지는 않지만 예, 네. 해야 되죠. 예. 근데 우리가 힘들다고 그냥 지쳐있지 말고 네. 오히려 이럴 때 조금 뭐 들썩이는 테마주라든지 이런 종목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 가격 메리트라든지 또 개별적인 모멘텀이라든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면은 오히려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좀 더 주옥 같은 종목을 발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지쳐 계시지 마시고 조금은 개별 종목별로 좀 좋은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은 오히려 투자에 더욱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막 이렇게 태풍이 오고 거센 바람이 올 때 사실 기본 있는 종목들 그걸 고를 거 왜 이게 후회가 됩니다. 항상 기본에 충실한 종목, 목석거리기 필요한데 저희가 오늘 또 관심주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각 경제 채널에서는 오늘장 관심주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저희가 납품된 상황을 보고 드릴게요. 만나보시죠. 네, 이데일리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그리고 MTN의 관심주를 모아봤습니다. 이데일리TV는 솔리드, HFR, 바이오니아, 현대오토에버, 한미약품, 동아지질, 진원생명과학을 분석을 했습니다. 한국경제TV가 쿠쿠홈시스, 이오테크닉스, 현대루템,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메가이시에스, KG케미칼, 인크로스 분석을 했고요. 매일경제TV는 코미팜, 유한양행, 녹십자세, 인선ENT, ST팜, 넵튠, 바텍, LG생활건강을 선정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MTN이 농심, 스튜디오 드래곤, 고려아연, CJ 대한통운, 기아차 넷마블, CJ 제일제당, 아모레퍼시픽을 선정했네요. 네,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채널.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단 관심주는 많이 나와요. 예. 네, 어떤 일단은 느낌입니까? 예. 오늘은 참 조금 보수적인 관점이 더욱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예. 이 안에서도 좀 좋은 종목, 중요한 또 종목들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은 네. 아직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조금은 이제 급하게 진입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조금 더 최대한 좋은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는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중에서 1위 채널을 좀 선정을 해볼까요? 네, 예. 제가 오늘 이제 1위 채널 한국경제TV를 좀 꼽아보았는데요. 네. 일단 오늘 이제 시장의 좀 변동성 확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쿠콤시스의 경우는 좀 더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1위 채널을 꼽아보았고요. 오늘 4위 채널은 제가 꼽지는 않겠습니다. 좀 네.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비슷하게 좀 조정이 좀 큰 폭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4위 채널은 조금 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어려울 때도 잘 가는 종목이 있는 곳을
눈이 가겠죠. 그게 한국경제 TV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일단 세 종목을 관심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첫 번째 종목은 어디로 가볼까요? 네, 제가 이제 첫 번째 관심주 이제 이데일리 TV에서 되었던 이제 HFR을 조금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좀 시장이 참 차갑다라는 거를 좀 여러 가지 종목들의 흐름 보면서 조금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HFR의 경우는 이제 국내 통신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통신 부품이라든지 뭐 장비 제조와 판매를 또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5G 관련주로도 좀 주목을 받으면서 한국형 뉴딜 수혜주로도 손꼽히고 있는 종목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무선 부분에서는 이 4G 프론트홀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또 지난해부터는 5G 프론트홀 장비 납품으로 인해서 이론에서 5G 쪽으로 인한 매출 확대를 점진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사실 전년 대비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국내 통신사들이 이 본격적으로 5G 투자가 당분간 지속이 될 것으로 보면서 이를 통해서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이 HFR의 경우는 현재 주목을 하고 있는 사업, 바로 이 5G 사업을 또 영위를 하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 해외 매출 비중도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나의 성장성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뭐 5G, 한국형 뉴딜 관련주, 그리고 해외 매출 비중 이런 부분도 괜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기업 내용은 좋은데 문제는 이번 주 들어서 줄줄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7% 하락세. 이건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는 너무 가슴이 좀 철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번 주 들어서도 큰 폭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체로 봤을 때는 좀 더 시선은 약간 보수적으로 좀 두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기관의 매도도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수적인 부분도 뒷받침이 돼주지 않다 보니까는 약간은 조금 더 시장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먼저 일단은 뭐 아무리 회사 내용, 기업 내용 좋다라고 하지만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시장의 분위기를 좀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FR의 경우는 조금 성급히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도 조금 더 분위기라든지 이 지지라인을 확인을 하고 좀 지켜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이제 일단 1차적으로 지지를 해야 되는 가격선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9,000원대까지 좀 내려온 상황인데 일단은 29,000원대 초반권을 좀 지지라인을 확인을 하고 나서 뭔가 수급이라든지 주가의 방향성을 확인을 해보시고 조금은 타이밍을 잡는 거에 좀 관심을 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약간은 좀 시장 자체라든지 주가 자체도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약간 좀 장애물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지라인 확인이 중요하다. 기업 내용은 괜찮은 것으로 보이는데 외국인의 그 매수에도 2거래 연속 들어오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좀 보시고요. 최근 개인이 또 많이 매수한 그런 종목이네요. 참고해 보시고요. HFR은 여기서 정리해 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관심주 가볼게요. 네, 두 번째 관심 종목의 경우 제가 현대로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경제TV의 관심주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현대로템의 경우 남북 경합주 대표적인 철도 관련주로 좀 알려져 있었는데요. 사실은 근데 남북 경합주가 예전과는 또한 다른 분위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안 좋은 소식이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 경합주의 경우는 오히려 과거와는 조금 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이제 경합주들을 살펴보니까는요, 이 최근 들어서도 경합주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가격 매력이 있는 개별주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한번 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한 현대로템이 또 개별적인 또 하나의 모멘텀이 있기도 합니다. 네, 바로 요즘에 또 친환경에 대해서 워낙에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친환경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먼저 일단 우리가 수소차, 전기차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이런 차량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친환경에 좀 적합한 좀 제품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현대로템도 마찬가지로 이런 트렌드에 맞추어서 또 수소, 전기 트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울산에서는 이 수소 전기 트램 실증 사업을 또 추진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최근에 나왔었는데요. 울산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국내외에서도 이 수소 트램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다 보니까는 앞으로도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수소 전기 트램과 그리고 성능 검증이
완료가 된다면은 오히려 해외 시장 안에서도 주목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진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내에서도 이 수소전기 트램 주목을 받는 한편에 이 부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게 된다면은 해외 시장 안에서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한 사업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런 트램 사업 부분도 하나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현대로템의 경우가 지금 현재 주가 상황을 살펴보니까 그래도 시장 대비 선방한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예.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일단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은 좀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121선을 좀 이탈을 하지 않고 그래도 반등세가 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121선 라인을 좀 단기적으로 지지 여부를 좀 더 확인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어느 정도 121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좀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장의 변동성이 좀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주시길 바라겠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시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제가 최근에 조금 바닥권에서 올라왔던 가격 라인이 13,700원으로 손절 라인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현대, 로템, 친환경 그런 부분으로도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간의 매수세가 6거래일 만에 들어왔다라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매수가 이런 부분도 손절가 라인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종목 제가 CJ 대한통운에 대해서 대한통운이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대한통운 하면 이제 택배 딱 네. 떠올릴 것 대표적이죠. 같은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택배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 확대로 인해서 택배가 필수 시대라고도 하지만은 코로나 사태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좀 택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소비가 증가를 했었고 또 수요도 많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이제 비대면 소비가 확산이 되면서 이에 따른 영향도 계속적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이렇게 트렌드가 좀 비대면이라든지 거리두기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보다도 온라인 이용 이런 좀 트렌드가 계속 확대가 되다 보니까는 이 택배 사업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성장성이라든지 기대감이 충분히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미 증시에서도 살펴보면은 페덱스라든지 UPS의 주가가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네. 택배 문화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택배 사업이 앞으로 좀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가는지 또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면 이 택배 사업적인 부분이 얼마만큼 증가를 하고 있는지 여부도 한 번쯤은 살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CJ 대한통운이 이 2분기에 처리를 한 택배가 약 4억 2,300만 300만 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2%가량 좀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너무나 크게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기도 했었고요. 또 택배 부분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을 살펴보면은 이 102.6%가량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작년보다도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하고 또 내년에도 그리고 이렇게 택배 사업 부분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여전히 소비자들은 조금은 주문하는 좀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는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지금은 있지 않나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코로나19 시대에 택배주가 이렇게 인기가 있는데 사실 주가가 잘 가야 되는데 마음만큼은 아닌 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예. 네, 사실은 이제 시장 속을 또 살펴보니까는요, 코로나 관련주로도 택배주가 또 포함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다른 코로나 관련주보다 예. 유독 택배주를 많이 부진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물론 상반기 동안 조금 주가가 올랐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다른 이렇게 코로나 관련주, 마스크 관련주라는 진단키트 관련주보다도 좀 부진한 모습 보였었는데요. 일단은 좀 어느 정도 좀 상황들을 살펴봤을 때 이렇게 택배가 좀 실적이라든지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많이 이용을 하겠다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선반영이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다시금 주가를 돌리기에는 좀 역부족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던 부분이었고요. 또 이렇게 비대면 소비가 확산이 되다 보니까는 택배 사업 증가를 하겠다 이런 기대도 이미 반영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CJ 대한통운에 반등하기 위해서는 뭔가 조금 더 개별적인 특별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다시금 증가를 하면서 물론 시장 자체도 흔들리고 있지만은 그래도 코로나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CJ 대한통운도 현재는 시장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직까지는 주가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현재는 약 4% 가까이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CJ 대한통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봉상으로
시장으로서는 오늘 장중에 121선을 좀 이탈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일단 이 가격권을 좀 지켜내주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주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저가 매수인가? 라고 덜컥 진입하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지지 라인을 얼마만큼 만들어주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면서 조금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CJ 대한통운 만나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본부장님의 관심주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관심주는 스카이라이프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시장이 조금 흔들흔들하지만은 그래도 뭔가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지난달 27일이었습니다. 현재 HCN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스카이라이프가 선정이 되었었는데요. 인수에 성공한다면은 이 위성방송 사업을 오히려 반등을 시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스카이라이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개별적인 어떤 좀 이유들이라든지 그래도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이유들이 남아있는데요. 이렇게 좀 인수에 성공한다면은 KT와 유료 방송 합산 점유율에 대해서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1인 사업자가 33% 이상 점유율을 가질 수 없게 했던 그 유료 방송 합산 규제 폐지로 인해서 스카이라이프가 이번에 적극적으로 몸집 불리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카이라이프가 또한 새로운 또 신성장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신성장 동력으로 이 알뜰폰 시장에 좀 진출을 준비 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유료 방송 시장에서는 뭐 SK 브로드밴드라든지 LG U+ 등과 같이 유료 방송 시장의 경쟁이 또 심화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동통신사 3사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재편되면서 오히려 결합 상품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알뜰폰 사업 진출 모색 이유를 살펴보면은 이 바로 결합 상품 효과 때문인데요. 이런 결합 상품 판매가 증가를 할수록 오히려 스카이라이프의 시장 점유율은 조금 더 높아지거나 좀 유지가 쉬워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장 시장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21선에 대해서 꾸준히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스카이라이프의 경우는 2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금 재차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월봉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봉의 흐름 보시면 워낙 고점 대비해서 낙폭 과대된 종목입니다. 누누이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미 오른 종목보다도 최대한 저렴한 가격 그리고 낙폭 과대죠. 바닥권 종목을 공략을 해야 우리가 좀 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고 또 편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스카이라이프의 경우는 낙폭 과대주로서의 매력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매수가의 경우 현재가 부근에서도 매수가 가능하시고 손절가의 경우는 8,500원, 목표가는 10,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경 본부장의 관심주는 스카이라이프였습니다. 수익성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말씀을 해주셨고 저평가 구간이네요. 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라인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스카이라이프 주목하세요라는 말씀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주식공장과 함께 하시면서 유익하셨나요? 저희는 내일 보다 밝은 모습으로 12시 50분 어김없이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